드리겠습니다. 저 미탐에서 통합과학 수업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친구들 앉아있는데 부모님들께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작년 1년만 더 늦게 태어났어도 여러분들은 통합과학을 시험을 봐야 되죠, 수능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통과 자체로는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 내신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KCO라고 하죠.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도 좀 냈고, 그 다음에 민사고 AP 만점자도 냈고, 대원외고 화학은 최다 수강생, 최다 1등급 배출 이런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화외고 통과겠죠. 이화외고 통과에서는 올해 지금 아직 2학기 자료는 나오지 않았는데 1학기 때 1등급 2명, 작년 2학기 때도 2명, 이상하게 계속 2명씩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교과 우수상까지 합쳐서 한 2~3명 정도를 매년 1등급을 내고 상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북일고하고 상산 이런 수업하는 것들은 그냥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 거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저하고 수업했던 친구들이 좀 특별한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순서로 말씀드리면 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화외고 커리큘럼, 그 다음에 통합과학 목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내신 분석 특징,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트머스 사이언스라고 이름을 걸고 있는데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빠르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보통 이게 탐구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23년도 1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건 무조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형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1, 2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되, 지금 현재 저희가 봐야 할 과목은 통합과학이겠죠. 그래서 단위수는 총 6단위가 편성이 되는데 1학기에 3단위, 2학기에 3단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6단위가 정리가 되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올해 기준으로 3분이세요. 배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홍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 이렇게 해서 총 3분이 계시는데 22년도까지는 2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2분 중에 1분이 2개의 수업을 진행하시면 나머지 1분께서 한 타임을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지금은 총 3분이 각각 일주일에 1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매주.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요 내용과 더불어서 자, 친구들이 등급을 환산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등급을 고등학교 올라와서 최초 이제 따져보기 시작하는데 1등급이라고 얘기하면 4% 이하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인원이 5명, 그 다음에 2등급 7% 해서 9명, 누적으로 14명까지 2등급인데 이 인원은 23년도 1학년 학생 13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겠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1등급을 2명 정도씩 내는 거는 나름 퍼센트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통합과학 목차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총 4개의 대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 이렇게 해서 총 4개 주제가 있는데 그 안에 중단원이 총 9개의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나뉘어져 있는 중단원에서 조금 세분화해서 보자면 한 개 주제 안에는 물화 생지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따라서 조금씩 같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오늘따라 앞분들도 잘 안 됐던 거죠? 저만 내는 거 아니죠? 자, 22년도하고 23년도 그 시험 범위를 조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지금 22년도의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전체 총 소단원으로 따지면 한 24개 단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수업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보통 그래서 한 16개, 그래서 한 60% 정도만 진행이 되고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진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22년도에는. 그런데 23년도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퍼센트 비율이 올라가요. 75% 정도 올라가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물리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20년도 이후에 22년도까지 20, 21, 22, 3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이화 외고에서는 물리 파트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새로 오신 이선정 선생님께서 하나고에서 오셨거든요. 그 하나고에서 오신 선생님이 오시면서 물리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기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예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제가 보통 외고 학생들을 대원외고나 이런 외고 학생들을 수업을 할 때 한 8번, 9번 막 이렇게 수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시간에 다른 과목들 공부하는 거에 계속 밀릴 거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5번 또는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해서 수업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올해 기말고사에 그래서 조금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갑자기 선생님들이 막 시험 범위가 막 늘어나서 일주일 수업하고 올 때마다 애들이 선생님 저희 시험 범위 어디까지 늘었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왜 선생님이 한 분이 굳이 추가로 오셨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범위가 왜 늘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년도에 1학년 학생 말고 중3에서 이제 들어올 우리 친구들의 후배들의 경우는 통과를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전체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쵸 벌써부터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쳐서 원하는 학교가 조금 안 됐어. 그래서 나는 좀 더 높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1년을 재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년에는 시험 범위가 요렇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시험 범위를 다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수업을 진행을 할 때 3월 초에 개강을 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선생님들 들어오셨니? 통과 수업했니? 그래서 진행하는 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구성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22년도에는 1학기에 시간 똑같이 전부 다 50분입니다. 그리고 총 문항수가 29문항, 30문항, 25문항, 25문항 이렇게 되면서 그 안에는 선택형 문제, 우리가 객관식이라고 하죠. 객관식이라고 하는 형태의 선택형과 서답형, 단답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섞여 있는 게 22년도 1학기까지였어요. 그런데 22년도 2학기에서 서술형 문제나 서답형 문제가 싹 빠졌어요. 근데 21년도에도 1학기에는 서답형 문제가 없었는데 2학기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23년도에는 한 개도 없었어요. 전부 다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얘기하면 전체 시간은 똑같이 50분입니다. 근데 24문항이고요. 전체 모두 선택형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배점은 20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 야 점수 시험 잘 봤니?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니? 막 이렇게 듣다가 이화외고 학생들이 선생님 시험 되게 못 본 것 같아요. 한 19.8 나온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 진짜 망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되게 잘 본 거예요. 20점 만점 기준인데 중간고사 20점 만점, 기말고사 20점 만점, 도합 40점이잖아요. 나머지 60점이 수행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0점을 기준으로 환산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20점, 20점, 30, 30 이렇게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나중에 환산이 됩니다. 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이번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상중하가 좀 고르게 분포가 돼요. 상중하가 고르게 분포가 되는데 이번 시험 범위에 생명과학 파트는 없었고 화학하고 지구과학, 물리 이렇게 되는데 범위에 따라서 비례 균등으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신기한 건
물리가 8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상이라고 부르는 문제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화학하고 지구과학에서 상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봤을 때 상 문제의 점수 배점이 높아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점수 배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난이도하고 점수가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일 점수 배점이 작은 건 0.6점 그리고 제일 큰 건 1.3점이에요. 그러니까 2배 차이가 조금 넘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여기에 친구들 나중에 학교 수업을 진행할 때 학교 선생님이 농담하시는 것까지 다 필기하셔야 해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내용이 학생이 저한테 보내준 자료예요. 선생님 저희 수업했을 때 이런 내용을 수업했어요. 심지어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지도 표시를 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출제가 돼요. 다음 2가지 반응 A, B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2개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A,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줄을 넣었더니 구리줄 표면에 은이 석출되면서 용액의 푸른색으로 변했다. 그 다음에 뭐 B는 뭐 질산 구리 수용액에 마그네슘판을 넣었더니 판이 녹으면서 동시에 구리가 석출되어 판이 붉게 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화학 파트거든요.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면 이 문제를 반응식으로 줘요. 반응식으로 줄 텐데 이와 외고는 반응식으로 한 개도 주지 않아요. 전부 다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화학 반응식이나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료 분석이나 이런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기본 개념을 묻거나 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응용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지 뭐 수능 유형처럼 막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유형의 문제는 한 문제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죠. 자료 좀 다오. 그래서 맨날 구걸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얘야 조금 말을 들어주면 안 되겠니? 자, 그럼 내신 분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통과의 평균 점수는 80점대 중반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에서 저희가 시험에서도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를 보시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0.6점 하나에도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좀 덜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크게 이렇게 스테이지 1, 2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겨울방학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겨울방학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와 많은 내용을 공부할 거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봐야 결국에 친구들이 매일같이 복습할 게 아닌 다음엔 어차피 까먹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만 먼저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과제 문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주거나 하지는 않아요. 적정선에서 학교 유형에 따른 형태로 우리 친구들이 암기한 내용을 제대로 잘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유형의 문제를 기준으로 방학을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 이제 내신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으나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어느 정도를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수업 회차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이고 그거에 따른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학교 기출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순회사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수능 기출, 그 다음에 내신 기출,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이렇게 갖고 문제를 모아서 친구들한테 나눠주는데 이화 외고는 그렇게 나눠주면 쓸데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화 외고에 맞게 커리큘럼에 맞게 그 문제를 선별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기본 골격을 완성하는 게 첫 번째예요. 많은 양을 암기를 해서 다 까먹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인 패턴 그리고 뼈대만 완성을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기 중에 수업을 나가는 내용에 따라서 각각 채워 넣는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화학 선생님이 조금 별나세요. 일반적인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매번 주기율표를 시험에 항상 넣어주세요. 찾아보라고. 그 주기율표를 읽고 그 안에 있는 걸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참고서나 이런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는 조금 보기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는 23년 과정 기준으로 학교 수업을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기가 8개죠? 하나의 지문에 가능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을 한꺼번에 다 넣어요. 그래서 보통 한 3문제나 4문제 정도의 효과를 한 문제로 해결을 할 건데, 친구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으면 옳은 문장과 그른 문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 틀린 문장을 고쳐서 바르게 완성을 하는 게 제 과제예요. 왜냐면 뒤에 해설지까지 그대로 다 주는데, 여기에서 과학 공부 우리 중학교 때 보통 점수를 좀 잘 받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했을 게 뻔하냐면, 보통 문제집 한 3-4권 풀고 시험 보면 100점, 90점 이렇게 나오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거꾸로 하신 거예요. 내용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과탐은 확실하게 내용 정리가 되고 그걸 내가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풀고 틀렸어? 그럼 사실은 하나인데 문제 유형에 따라서 또는 표현되는 거에 따라서 사실이 여러 가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 1000문제 풀었는데 보통 실제 효과는 그 정도는 안 나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어머니?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한 1000문제 풀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800문제가 숫자만 바뀐 거고 똑같은 유형이라면 800문제 풀 효과가, 그러니까 800문제를 풀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너무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바르게 고쳐서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포스트잇을 학생들한테 나눠줄 건데, 거기에 오답을 정리하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오답 노트 따로 본교재 따로가 되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거기 위에 바로 포스트잇을 붙여서 그때그때 서머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요약 정리본을 나 나름대로 만드는 거고, 그게 방학 때 교재와 나중에 학기 교재가 같이 연계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파트는 이런 유형으로 진행되고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교 선생님이 저는 따로 따라다니세요. 그래서 학생들 숙제 같은 것들은 따로 걷어서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친구들의 틀린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제게 따로 정리해서 주게 돼요.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다시 풀 수 있는 문제를 소량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정리가 안 됐다 또는 이해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1대1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가능하면 1대1 클리닉은 학원에 오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1대1 줌으로 클리닉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생 관리 Q&A 이거는 앞서 선생님들 다 비슷하신데,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실시간 동영상이 스트리밍이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볼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현강을 나와달라. 왜냐면 동영상 계속 보고 있으면 점점 멍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복습용으로 제 친구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 거고, 질문은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 장소 구애 없이 제가 학생들한테 유일하게 항상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당합니다. 너희들은 모르는 게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무조건 질문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내용을 보고 필요하면 1대1 줌 클리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바로바로 나눠주거나 그러니까 바로 댓글을 달아주거나 아니면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해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동영상으로 다시 그래서 전후 관계나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개강은 1월 5일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빠른데 회차 수가 조금 적어서 실제 수업은 금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고요. 1시간 동안 나머지 뒤에 9시부터 10시까지는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보고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고 이해 안 되는 거 따로 개별 질문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늦게 끝나면 10시, 조금 일찍 끝나면 그래도 9시 한 반쯤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총 7회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년도 올해 수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가능하면 물리 파트하고 화학 파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형태로 해서 배치를 했어요. 친구들이 물리하고 화학만 하면 선생님 쓰러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조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한 장. 지금까지 통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주시고 우리 친구들 방학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